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국시를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해부 생리 중에서 순환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기초해부 생리는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가 2문제에서 3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순환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액의 성분인데요.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혈액은 크게 혈장과 혈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혈장은 액체 성분으로 대부분이 물입니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 알부민, 알파, 베타 글로불린, 감마 글로불린, 섬유소 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부민은 혈액의 삼탑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혈액량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알파, 베타 글로불린은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감마 글로불린은 항체 역할을, 섬유소 원은 혈액 응고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혈청은 혈장에서 이 섬유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혈액의 성분 중에서 혈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혈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구성 성분으로 산소와 결합하여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탄산가스 등을 운반하게 됩니다.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120일 동안 순환하면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120일이 지나게 되면 노쇠한 적혈구의 빌리루빈은 비장, 간, 골수에서 처리가 됩니다. 성숙한 적혈구는 핵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혈구에는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는 대표적 기능이 식균작용입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과립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지게 되고 무과립구는 단핵구와 임파구로 과립구는 호중구, 호염구, 호상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백혈구의 적정 수치는 1ml 세제곱분에 7,00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적정 수치는 ml당 15에서 35만 개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피폭이 되었을 때 이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서 방사선 장애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양물질, 노폐물, 산소, 탄산가스, 호르몬 등 각종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세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게 되고 체액의 pH를 조절하며 출혈을 방지하고 체온의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혈액형은 대표적으로 ABO식과 RH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ABO식은 혈액형은 적혈구에 들어있는 응집원을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으면 A형,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으면 B형, 응집원 A와 B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AB형, 아무런 응집원도 갖지 않으면 O형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RH식입니다. RH 인자를 갖고 있지 않은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RH-0이고 RH 인자를 갖고 있는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RH+0이라고 합니다. RH 음성인 사람에게 수혈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혈자는 반드시 RH 음성인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 ABO식에 의한 혈액형도 서로 일치해야지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의 구조는 크기는 자기 주먹만 하고 원뿔형으로 폐와 흉곽 사이인 왼쪽 흉부의 제오늑간 부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심장 끝이 왼쪽 아래로 향하여 비스듬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의 내부는 4개의 방과 4개의 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심장 중격에 의해서 좌우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심장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19년 하반기와 23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알아볼까요? 심장에서 위쪽 부분은 심방이라고 하고 아래쪽 부분은 심실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과 왼쪽은 중격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고 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바로 판막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판막은 심실이 수축을 하는 경우에 피가 심방 쪽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모아지는 혈관이 있게 되는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혈관인 하대정맥은 바로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혈을 모아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으로 이 혈관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심장 주변에는 판막이 4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판막의 위치와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2천 판막인 승모 판막은 좌심방과 좌심 사이에 있는 판막이고 3천 판막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입니다. 그리고 폐동맥판은 폐동맥 입구에 있는 판막이고 대동맥판은 대동맥 입구 판막의 이름입니다. 심장벽은 혈액을 박출해내는 펌프 작용을 하는 심장이 적합하도록 매우 두꺼운 근육성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막강, 즉 심장막 안에는 심낭액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이 심낭액이 들어있음으로써 심장이 박동을 할 때 마찰을 방지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장의 기능은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동력기관으로 끊임없이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박출해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심장 박동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심장 박동은 1분에 60에서 100회로 이런 주기적인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심장 박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맥박은 심장 박동과 똑같은 주기적 박동을 느끼는 것으로 보통 손목의 요골 동맥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수축을 하면서 대동맥을 통해 각 혈관으로 보내는 혈압을 의미하고 이완기 혈압은 혈액이 전신을 돌아 심장으로 돌아올 때 심장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혈압입니다. 심장의 수축과 수축 사이의 휴식기 혈압입니다. 자, 그럼 심장의 혈액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부분은 19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은 대순환과 체순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폐순환은 작은 경로이기 때문에 소순환, 체순환은 넓은 부위를 돌기 때문에 대순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폐순환의 경로를 살펴보면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입니다. 폐는 가스 교환을 하는 곳으로 가스 교환 전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고 산소의 농도가 적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심실 폐동맥에서는 정맥혈액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스 교환 이후인 폐정맥과 좌심방에서는 동맥혈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순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체순환 경로는 좌심실, 동맥계, 모세혈관, 정맥계, 우심방입니다. 가스 교환을 한 상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좌심실에 동맥혈이 흐르고 동맥계는 대동맥을 통해서 동맥혈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조직에서 가스 교환을 하게 되는데
산소가 많은 쪽에서 조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조직 쪽에 이산화탄소가 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소의 농도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맥혈이 흐르게 되는데, 즉 정맥혈은 산소의 농도는 적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많은 것으로 정맥계가 정맥혈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우심방 정맥혈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혈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동맥은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액의 통로로서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그 벽에 탄력 섬유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맥에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관상동맥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국가고시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동맥은 성인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의료인에 의해서 맥박을 확인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세혈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를 잇는 혈관입니다. 혈관 중에서 가장 가느다란 관으로 산소나 영양분은 쉽게 조직 속으로 통과되고 조직 내의 탄산가스나 노폐물이 쉽게 혈액 내로 옮겨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맥입니다. 전신에 퍼져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모으는 혈관으로서 혈관 내에 판막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시나 판막은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경우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림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계는 혈관계에서와 같은 동맥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고 말단에서 심장으로 가는 일방적인 통로뿐인 것이 특징입니다. 림프는 모세관벽을 통해서 조직에서 스며나온 혈액 성분의 하나로 세균이나 기타 이물질에 대한 림프의 식균작용, 특수 면역작용, 간질의 의로의 혈류로의 재유입으로 부종을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림프관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함유된 림프액이 이동하는 통로로 림프절을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림프절은 생체 내에서 전신에 분포하는 면역기관의 일종으로 림프 속의 이물을 제거하여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밖에 기타 림프기관을 살펴보면 비장은 복강의 자상부 내에서 위 뒤쪽 횡격막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혈액의 저장, 혈액의 여과, 순환 혈액으로부터 이물질을 제거하고 노쇠한 적혈구를 파괴하고 미생물과 이물질에 반응하여 면역계통 활성화 작용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기타 림프기관으로는 흉선이 있습니다. 가슴샘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흉골의 뒤쪽에 심장과 대동맥으로 이루어진 종격동의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흉선에서 성숙되는 T 림프구는 세포가 비자기 항원을 인식해서 면역작용을 하도록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방어 능력입니다.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능력인데요. 면역은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 면역은 선천 면역이라고 하고 획득 면역은 후천 면역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에 19년 하, 20년 상, 21년 하, 22년 상, 22년 하, 23년 상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면역은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능동 면역은 자연 능동 면역과 인공 능동 면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걸린 후 면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즉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항체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 능동 면역은 인위적으로 체내에 항원을 투입해서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릴까봐 코로나19
그리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바로 인공 능동 면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 면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동 면역도 자연 수동 면역과 인공 수동 면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연 수동 면역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항체를 받게 되는 것으로, 즉 태아가 모체의 태반을 통해서 항체를 받아 획득하는 면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공수동 면역은 홍역에 걸렸을 때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동물에서 이미 형성된 항체를 받아들여서 면역 상태를 갖게 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면역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능동 면역은 면역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효과가 나타나면 대부분은 영구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수동 면역은 면역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